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고객을 중독을 시켜야 여러분들 돌아가는 체제지 않습니까? 그게 카지노, 알코올, 담배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커피, 설탕, 음식물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중독시켜야 되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그런 개인은 어떤 종류의 중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독 가운데 생각을 여러분들 중독시키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되게 언론 매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문적인 지식 때문에 자주 여러분 들어가 보게 되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름들 대학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식자청들의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는데 한 분이 이렇게 이름 해고했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뉴욕타임스의 열렬한 그런 독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뉴욕타임스를 오래 봤다는 것은 그냥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데 그냥 완전히 뭡니까 그냥 세뇌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타임스를 잘 안 봅니다. 그나마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금 더 경제적인 문제를 치중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보도를 하는 거죠. 과거에 유학 시절에도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 유학생들은 뉴욕타임스를 많이 보죠. 세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래 미국의 이런 주류 언론들은 그냥 아예 대놓고 이런 독자들을 세뇌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저는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언론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기회를 제공해야 돼. 유튜브 방송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유튜브 방송을 이런 운영하는 사람이 그냥 세뇌를 시키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영으로 나누어가지고 뭡니까 우리 진영이 하는 것은 모두 다 옳다 그게 다 세뇌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대안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 선택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사실을 제공해야 되고 사실에 대한 해설을 제공할 수는 있겠죠. 미국의 이런 주류 언론들은 대통령 선거만 되면은 완전히 이런 신문사나 방송사가 그냥 완전히 그냥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민주당의 기관지처럼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부감 느끼는 거죠. 이 아마존의 베이조스가 워싱턴 포스트의 오너지 않습니까? 베이조스가 자신이 소유한 워싱턴 포스트에 해리스 지지 사설을 게재하는 것을 거부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1988년 대통령 선거부터 특정 후보를 지지했지만 대선 10일을 앞두고 지지 관행을 바꿔라. 밥 우드워드, 칼 번스타인 등 전직 현직 간부들이 비판을 했다. 중국계 억만장자가 사들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후보 지지 관행을 포기했다. 후보 지지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후보 지지를 넘어서 이런 대놓고 독자들을 세뇌시켜 가지고 특정 정당에게 포를 던지도록 만드는 것은 그런 직업 윤리에도 이런 반하는 거죠. 미국의 주류 언론을 보게 되면은 야 저래서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이번에 베이조스가 물론 사업적 이익이 관련돼 있겠죠. 그냥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놓고 워싱턴 포스트가 여러분들 그냥 지지사설을 쓰게 되면은 베이조스가 여러분들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협조를 구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이런 지지 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의 이런 기관지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미국 주류 언론들이 그렇게 미안해하는 마음이나 부끄러운 마음이 없이 특정 정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냥 찌라시처럼 행동해서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그게 옳지 않은 일이란 겁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보시죠. 이 보면은 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열흘 남짓 남은 시점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 후보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바람직한 일인 거죠. 공정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논설 실장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사설 초안을 썼지만
사주인 베이조스가 이를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도 돈을 가진 사람이 힘이 있네요. 워싱턴 포스트의 총괄 편집인인 로버트 케이건은 지지 후보 발표 포기 결정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 미국의 식자청들도 이렇게 삐딱한 사람이 많은 겁니다. 아니 신문이 도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을 보도해 가지고 독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과거처럼 여러분들 독자들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시대도 아니고 과거에는 여러분 독자들이 선택하기 힘들 정도로 정보가 빈약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워싱턴 포스트의 총괄 편집인이나 일반 시민이나 정부의 이런 접근 가능성에서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놓고 뭔가 특정 후보를 그냥 밀어붙이는 한국의 주류 언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그렇다고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공정 보도를 해 줘야 되지 않냐 이야기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상대방의 불리한 것은 다 이런 감추고 자기들이 미는 후보들이 전부 뭡니까 그냥 띄우는 그런 이야기하면 그게 기간지지면 그게 신문입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이번 미게재 결정은 이길 것 같은 후보에게 먼저 무릎을 꿇는 것과 같습니다. 베이조스와 같이 미국 경제의 일부인 사람이라면 권자의 안전자와 좋은 관계를 씹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다른 쪽에 있지 않으려는 시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의 총괄 편집인도 트럼프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 모양이죠. 이번에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미국 주류 언론들도. 너무나 정직하지. 미국 사람들은 정직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뭐 닉슨 행정부 때 이런 닉슨이 워터게이트를 물러난 것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러난 거예요. 물론 세월이 흘러서 많이 바뀌었지만 어떻게 신문이 뭡니까? 신문의 이름으로 그냥 한 사람을 밀어주는 그런 기관지 역할을 해서 안 되는 거죠. 이 신문의 편집인이었던 마틴 베르는 소셜미디어 X의 용기 있는 결정을 널리 알려졌던 기관에서 발생한 당황스럽게 나약한 일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 해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것이 확실한 게 아니고 지식인이 굉장히 나약하고 지식인이 비겁하지 않습니까? 지식인도 대중에 영합하고 그 워싱턴 포스트 이름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냥 민주당 기관지라 이름을 걸고 나가야 되는 거죠. 1976년부터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밝혀봤네요. 1988년 대선 때만 제외하고 줄곧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네요. 그러니까 민주당 기관지인 거죠. 로스앤젤레스 타임도 뭐 사표를 내버렸네요.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런 한쪽을 두둔하니까 옛날에 이런 1960년대나 70년대처럼 신문 사설이 쓰는 대로 국민들이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얼마든지 정보를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뉴욕타임스는 9월 30일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네요. 뭐 뉴욕타임스 내놓은 신문이니까 유일한 애국적 선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그렇다고 이런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밑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언론의 임무는 독자를 쇠뇌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중립적 입장인 뉴스를 전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어느 정치 세력의 편에 서는 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만큼이나 이웃과 독자를 배반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국내 언론의 막장 보도 형태도 언젠가 반드시 철퇴를 맞을 날이 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틀린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트럼프 재선을 위한 선거 당시 2020년입니다.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은 트럼프에게 모욕적인 짓을 많이 했습니다. 트위터와 페북에서 트럼프를 퇴출시키고 트럼프의 언론을 철저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확실해지니까 그제야 페북 계정을 달리 살려주고 베이조스도 해리스 지지 선언해봐야 지금 대세가 기울었는데 쓰잘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미국도 이렇게 많이 바뀐 거죠.
바뀌었는데 어떻든 공정이란 잣대, 정의로움이란 잣대, 올바름이란 잣대란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사회의 악교와 같은 것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도 아쉬운 점이 많고 또 한국의 주류 언론들도 보도를 가능하면 이런 좀 공정하게 해야 되고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를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 다루면은 팍스뉴스 같은 것을 한 3분의 1 정도를 지금 다뤄가지고 좀 공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고 이러면 국민들 가운데 영어 방송을 그냥 그대로 듣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그냥 뭔가 대놓고 그래도 요즘에 다 조중동이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겠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미국 사람들 가운데 한 70% 정도는 미국의 주류 언론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제 오늘 3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런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3부 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킹덤 북스에서 초기에 냈던 그런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도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소개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거나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오랫동안 연구한 김추성 박사가 펴낸 대작인 요한계시록 주해 여러분들에게 한번 일독을 권하고 그다음 이제 제가 펴낸 참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것을 이제 집대성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한번 보시고 양화진도 한번 둘러보시고 그다음에 대구 계시는 분들은 동산병원에 가시면 또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참 눈물과 기도 덕분에 오늘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서부 아주 매력적인 그런 서부 서부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 개척자들의 역사가 짙게 배어 있는 이 애리조나 답사기 애리조나주를 둘러본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3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